퇴직 사유는 거기 적힌 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영업관리부 김성우 부장이었습니다. 28년 차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죠. 부장님, 이거 말을 꺼내려던 순간 김성우 부장은 먼저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고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지나치게 평온한 어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회사 인사팀 사무실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출근 직후의 공기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 냄새와 어딘가 눌린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한 장의 종이가 책상 위에 놓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늘 그렇듯 존재감 없이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은 과장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처리하는 퇴직서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이었고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한 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퇴직 사유. 그 아래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은 과장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수정 흔적도 없었습니다. 고쳐 쓴 것도 아니고 망설인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영업관리부 김성우 부장이었습니다. 28년 차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장님 이거 말을 꺼내려던 순간 김성우 부장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지나치게 평온한 어조였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 문장을 쓰는 사람은 화가 나 있거나 억울해하거나 최소한 흔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과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줄이 들어간 순간 이 퇴직서는 단순한 사직서가 아니게 됩니다. 회사는 이걸 그냥 받아줄 수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성, 내부조사 의무, 법적 리스크, 모든 것이 한 번에 따라붙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타이밍입니다. 부장님, 혹시 이 내용 다시 한번 말을 정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성우 부장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퇴사가 아닙니다. 이건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12분 인사팀 내부 메신저가 울렸습니다. 긴급 전원 회의실 집합 바랍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표이사 최영식이 직접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은 과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손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표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을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영업관리부 김성우 부장입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사실상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그냥 퇴직 처리하면 안 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전략기획팀장 이준호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장 들어간 순간 회사 책임이 생깁니다. 그냥 내보내면 문제 커집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대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못 나갑니까? 그 한마디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이건 퇴직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 김성우 부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철과 오래된 수첩 하나, 그리고 볼펜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진짜 나가세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가려고 쓴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럼 왜 쓰셨어요?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적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변명도 아니고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꺼낸 말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성우 부장의 퇴직서는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채 인사팀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단 한 줄의 문장 때문에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문장이 단순한 퇴직 사유가 아니라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침묵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는 것을. 퇴직서는 서랍 안에 들어갔지만 그 문장은 회사 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직접 꺼내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우 부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서를 냈다더라.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놀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묘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 무슨 괴롭힘이야.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지. 왜 저걸 써?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사건 자체보다 그가 그 문장을 썼다는 사실에 더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평소처럼 업무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안은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박지은 과장은 노트북을 켠 채 앉아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는 그 퇴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최영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합시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이거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명시된 퇴직서는 회사가 인지한 시점부터 조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냥 수리하면 책임 회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못 나가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김성우 부장은 퇴사하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장 하나 때문에 회사는 그를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전략기획팀장 이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짧은 말이었지만 회의실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퇴직 조건 올리는 사례 많습니다. 괴롭힘 주장에서 합의금 받는 케이스요.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전략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이야기의 방향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김성우 부장, 그런 사람입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분이긴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말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모르죠. 그 말은 칭찬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처리하는 방식이 곧 회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조사 들어갑니다. 대표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내부 확인부터 하죠.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게, 하지만 안에서는 움직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김성우 부장, 당분간 퇴직 보류입니다. 그 시각 김성우 부장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을 싸던 손은 멈춰 있었고 책상 위는 다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고 노골적으로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만 생겼습니다. 그때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김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진짜예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괴롭힘이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지 김성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의외의 답이었습니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후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성우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그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인사팀 메일함에는 익명 제보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김성우 부장 관련 참고 사항. 지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분 피해자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단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은 과장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날 밤 회사 건물은 평소처럼 불이 꺼졌지만 이 사건은 전혀 꺼지지 않았습니다. 퇴직서는 여전히 서랍 안에 있었고 그 한 줄의 문장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누가 피해자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에서 도대체 무엇이 괴롭힘이었는가를 묻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익명 메일은 짧았지만 그 파장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분 피해자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흐름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 회의실 공기는 전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박지은 과장은 노트북 화면을 닫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메일을 밤새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어제 그 메일 사실 확인됐습니까? 지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신자 확인이 안 됩니다. 익명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우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익명이면 더 신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보통 내부에서 문제 제기할 때는 드러내기 부담스러우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낮게 말했습니다. 일단 양쪽 다 봅시다. 그 말은 결국 김성우 부장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김성우 부장은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은 여전히 평소와 같았습니다. 허리를 약간 숙인 채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어색했습니다. 부장님 잠시 앉으시죠. 박지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김성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결국 지은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퇴직서에 적으신 내용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적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질문은 중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조용히 긴장했습니다. 김성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더 집중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은 억울함이 쏟아지거나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설명 자체를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우 팀장이 바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신 겁니까? 조금 더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죠. 짧고 직선적인 요구였습니다. 김성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의에서 제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 누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준우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지신 적도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짧은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대화는 증거를 쌓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누군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애매하다. 확실한 괴롭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기에도 어딘가 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박지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이걸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질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의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김성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유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처음이라서요. 회의실 안이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이라니요? 지은 과장이 되물었습니다. 김성우는 조금 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걸 적어본 게 처음이라서요. 그는 웃지도 않았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안 적었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다들 그냥 넘어가라고 하니까요. 그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우 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제기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짧고 분명했습니다. 그럼 왜 쓰신 겁니까? 이번 질문은 조금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김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말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한 번쯤은 적어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싸우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본인의 상황을 글자로 남긴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지은 과장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말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부장님, 지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퇴직을 원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김성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다른 표정을 보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어딘가 흔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냥 제가 틀린 건 아니었다는 것만.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보상을 노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으로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생긴 순간부터 이제는 아무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괴롭힘을 이야기할 때 명확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소리를 지르는 상사, 폭언, 모욕, 혹은 눈에 보이는 배제. 하지만 김성우의 기억 속에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너무 사소해서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은 아주 작았습니다. 회의 자리였습니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았고 늘 하던 것처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자신이 준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뒤에 나오겠지. 하지만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부장님, 이번 거는 팀장님이 직접 하시기로 해서요. 후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인지 아닌지 누군가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설명하기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더 조용했습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부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남지 않고 적당히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말은 했습니다. 인사도 했고 건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는 항상 그를 비껴갔습니다. 웃음이 터질 때도 그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질 때도 그는 끼어들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그리고 그 질문은 아무 대답도 없이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보고를 올리면 답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결정이 내려질 때는 항상 빠져 있었습니다. 회의 일정은 나중에야 전달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미 끝난 회의 내용을 뒤늦게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아, 부장님은 공유 못 받으셨어요? 그 말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실수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 삼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의견을 덜 내기 시작했고 회의에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누군가가 묻지 않으면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은 요즘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시작과 결과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의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더 분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이 있었고 누가 봐도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맡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준호 팀장이 직접 맡았습니다. 그리고 팀원 구성에서 김성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거의 꺼진 공간에서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실수한 건 없는지, 뒤처진 건 아닌지, 문제가 된 건 없는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이상한 결론만 남았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점점 필요 없어지고 있다. 그건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 밀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아있을 이유도 없는 상태. 그는 그 상태를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지 않나? 그 동료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바빠서 그래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는 하나를 배웠습니다. 이런 일은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정확히는 말하는 순간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로, 그냥 버티기로. 그리고 그 선택은 2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에서의 침묵, 회식 자리에서의 거리, 프로젝트에서의 제외,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오래된 일이었고 너무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진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퇴직서를 작성하던 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사유를 적고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익숙한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도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그는 한참 동안 그 단어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려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단어를 적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공지는 없었습니다. 문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사팀에서 몇몇 사람을 불러 확인 차원의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려온 사람은 영업관리부 대리였습니다. 입사 6년 차 김성우 부장과 가장 오래 함께 일한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부장님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지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퇴직서 때문에 그러신 거죠? 지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리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걸 쓰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의외였습니다. 놀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리는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부장님은 그냥 참는 분이셨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은 과장의 질문에 대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라고 할 만한 건 애매합니다.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의 때 부장님 의견이 거의 안 반영됐습니다. 무시당한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흐름에서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표현은 정확했습니다. 누군가 밀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함된 것도 아닌 상태. 그런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까? 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 자주였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말은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려온 사람은 같은 부서의 과장이었습니다. 입사 12년 차 조직 내에서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성우 부장님과 관련해서 지은 과장이 말을 꺼내자마자 과장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 힘들어 보이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과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의나 프로젝트에서 자주 빠지셨습니다.
의도적인 배제라고 보셨습니까?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말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했습니다. 누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아닌 것도 아닌 상태. 그 상황에 대해 부장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과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답은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단 한 번도요? 네, 한 번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려온 사람은 이준호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김성우 부장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은 과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준호는 바로 답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느립니다. 변화 대응도 늦습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조직적인 배제라고 보십니까? 이준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부장님이 괴롭힘을 느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질문에는 조금의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말은 인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개인의 해석 문제입니다. 그 순간 조사의 방향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조사 결과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의 사실만 남았습니다. 김성우가 겪은 일들은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아니었고 누군가에게는 애매한 일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퇴직서 한 장이 책상 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 이제 회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도, 그래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증명할 수 없는 진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김성우가 무엇을 당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그걸 문제라고 부르지 않았는가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었고 그 말들은 서로를 부정하지도 증명하지도 못한 채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까지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했고 누군가는 괜히 눈치를 보며 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성우 부장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생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노골적으로 피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전처럼 자연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은 과장은 다시 김성우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형식적인 조사라기보다 조금 더 솔직한 대화를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장님, 잠시 괜찮으실까요?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용했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 과장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이번 건 솔직하게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김성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정말 퇴직을 원하셔서 쓰신 건가요? 그 질문은 직선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알고 싶어 했지만 누구도 명확히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김성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합니다. 짧은 답이었습니다. 지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호는 그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지은 과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김성호는 시선을 테이블 위에 두고 말했습니다. 나가려고 쓴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지은 과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쓰신 겁니까? 이번 질문은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성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틀린 건 아니었는지 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상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낀 것이 틀린 게 아니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은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사례와 달랐습니다. 이건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인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지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김성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뭘 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계속 빠지고 계속 늦게 알게 되고 계속 없던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묘하게 무겁게 남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포기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속요. 그 한마디에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 과장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다르게 하신 겁니까? 김성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려고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뭘 그만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성호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틀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부정하는 걸 멈추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은 과장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사팀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애매한 문제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개인의 해석이라고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은 과장은 이 사건을 그렇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 오해도 아니며 전략도 아닙니다. 이건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의 마지막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회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남긴 이 문장을 회사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말투, 그리고 침묵의 길이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평소보다 더 크게 웃었고 누군가는 필요 이상의 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모르는 척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인사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끌고 갈 사안이 아닙니다. 한 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명확한 가해자도 없습니다. 그냥 퇴직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문제 더 커집니다. 박지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문서로 남았고 회사가 인지했습니다. 그냥 내보내면 나중에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의견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끝내자. 다른 하나는 이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사이에서 아무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표이사실에 긴급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정리합시다. 최영식 대표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았습니다. 이거 더 끌 겁니까?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호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끌 이유 없습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이건 조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개인이 느낀 감정이고 해석입니다. 명확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회사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럼 그냥 내보내자는 겁니까? 대표가 물었습니다. 네. 퇴직 사유는 수정 요청하고 일반 퇴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 순간 박지은 과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은 수정 안 하십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다시 멈췄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대표가 물었습니다. 네. 지은 과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사유 수정 요청드렸는데 그대로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준호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왜죠? 지은 과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선택지가 없네요. 그 한마디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회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이 문장을 인정하고 내부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다른 하나는 이 문장을 부정하고 갈등을 외부로 끌고 가는 것. 어느 쪽이든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은 과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보세요. 지은 과장은 노트북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김성우 부장님이 겪은 일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준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과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문장은 회의실 안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같은 유형의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그 결과가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조직 내에서 아무 문제로도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누군가의 숨이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이 어떻게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그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김성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레가 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회의실 안 공기가 다시 굳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이 회사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애매한 일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표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줍시다.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퇴직 보류 유지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안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는 조용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일도 그런 거였나?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성우 부장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 괜찮아?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보이는 것 같다. 뭐가? 김성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었는지. 그 말은 작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퇴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사라지는 과정을 처음으로 모두가 보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평소처럼 TV 소리도 가벼운 대화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식은 국과 거의 손대지 않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느렸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아있던 딸 김민지는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더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늘 늦게까지 회사에 있던 사람이 요즘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아빠,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 무슨 일 있어?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 그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지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짧고 단호했습니다. 김성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요즘 이상해.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찍 오고 말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점점 감정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잖아. 김성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없다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 항상 그래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맨날 없대. 맨날 괜찮대. 김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괜찮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김성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민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진짜 왜 그래요? 이제는 묻는 게 아니라 따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김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보던 눈도 아니고 평소에 장난기 있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눈이었습니다. 김성우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그냥 좀. 그 말은 너무 약했습니다. 민지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좀이. 목소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회사에서 뭐 당했어요? 그 질문은 직선적이었습니다. 김성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잘린 거예요? 그 말이 나오자 김성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민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네. 짧은 확신이었습니다. 잘린 거예요? 김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김성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간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충분히 컸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김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가요?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조금 더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김성우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한 건 아니다. 민지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번에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더 길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계속 틀린 사람인 것 같아서. 그 말은 작았지만 강하게 남았습니다. 민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김성우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계속 빠지고 계속 밀리고 계속 없던 사람처럼 되니까.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부족한 줄 알았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도 똑같더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틀린 거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만하려고. 뭐려? 민지가 물었습니다. 김성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그 질문은 지금까지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처럼 들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민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성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그 말이 끝나자 민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빠 생각이잖아요. 김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말해봤어요? 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성우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남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날 밤 김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말해봤냐는 질문,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는 말.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 며칠 동안 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불려왔고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대답들이 쌓여갔습니다.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쌓일수록 이상한 그림이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과장은 모든 인터뷰 내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날짜, 상황, 맥락 하나씩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우 부장이 빠졌던 회의, 김성우 부장이 제외된 프로젝트, 김성우 부장이 늦게 전달받은 정보. 그 사건들은 각각 따로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놓고 보자 이상한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항상 같은 사람이 빠져 있었다. 그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지은 과장은 그 사실을 회의에서 꺼냈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으로 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대표가 물었습니다. 지은 과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방향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준호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계속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어떤 선택 말입니까? 효율적인 사람을 쓰고 빠른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적응이 느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뒤로 보내는 선택입니다. 그녀는 감정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김성우 부장이 계속 빠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이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지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덧붙였습니다.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는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회사의 방식 자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성우 부장님은 모두의 시선이 다시 모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닙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계속 빠졌습니다. 그 문장은 이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선택에서 제외됐고, 계속 흐름에서 밀려났고, 계속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 공기가 완전히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누구 하나를 지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가해자는 없는 겁니까?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핵심을 찔렀습니다. 지은 과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내려다봤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방식은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건 더 이상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조용히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건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조직에서 일해온 모든 사람의 방식과 연결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성우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퇴직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확인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그저 지나가는 문제로 보았고 누군가는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그 생각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리되었고 선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표이사실에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리된 내용 공유해 주세요. 최영식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박지은 과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특정 개인의 명확한 가해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은 과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복적인 배제와 정보 누락, 역할 축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결과 특정 개인에게 누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대표가 물었습니다. 지은 과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이준호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선례가 됩니다. 이후 유사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외부로 나가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외부 신고 가능성은? 지은 과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퇴직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인지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신고하면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터질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합의로 정리하는 겁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퇴직 사유 수정 조건으로 위로금 지급하고 외부 문제 제기 안 하도록 정리하면 됩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대표가 지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가능합니까? 지은 과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장님이 받아들이실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설득해보세요. 그 한마디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지은 과장은 김성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잠시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지은 과장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김성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지은 과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하나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퇴직 사유를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말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위로금 형태로 보상도 가능하고 절차도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제안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 문장을 지우면 모든 걸 정리해 주겠다. 김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지은 과장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부장님 입장에서도 더 편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성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은 과장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네. 짧은 인정이었습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못 바꾸겠습니다. 지은 과장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부장님, 김성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적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8년 걸렸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면 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게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의 시간을 지우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지은 과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남겨야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표이사실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끝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가게 둘 것인가? 대표이사실 불은 그날 밤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사무실 대부분은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여전히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성우 부장의 퇴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지금 이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최영식 대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한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덮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질문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답해야 하는 사람은 분명했습니다. 이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면 가능합니다. 짧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외부로 나가기 전에 정리하면 됩니다. 문장만 수정되면 문제 없습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논리적이었습니다. 대표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안 바꾸면? 이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리스크는 커집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노동청 조사 들어올 수 있고 내부 문화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대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평소라면 그대로 결정이 되었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바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표의 시선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왜 말이 없습니까? 그때 박지은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꾸게 하면 끝날 수는 있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준호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지금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회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지은 과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회사는 앞으로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대표의 눈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은 과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조용히 정리하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 과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이걸 조용히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일이 커집니다. 지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커집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대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눈을 떴습니다. 아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덮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공식 조사 진행하고 결과 정리해서 공유하세요. 그 순간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내부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내부조사 진행 안내. 최근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사실 확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공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컸습니다.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공식 조사? 이 정도였어? 진짜로 가는 거야?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성우 부장은 그 공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조금 더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은 과장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김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식 조사 진행됩니다. 짧은 전달이었습니다. 김성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결정했습니다. 김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싸우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줄을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회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우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 어떻게 됐어? 김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돌아간다. 왜?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내가 적은 게 그냥 지나가지 않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한 사람의 퇴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한 문장이 조직의 기준을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식 조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몇 주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났고 많은 것들이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빠졌던 이름들, 전달되지 않았던 정보들, 설명 없이 바뀌었던 역할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문장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신이 겪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는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조사 결과는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개인의 명확한 가해 행위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배제와 역할 축소가 특정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이는 조직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로 판단된다. 그 문장은 길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전사공지로 공유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회사 안에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의 참석 대상이 명확히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배정 기준이 공개되었습니다. 업무 공유 체계가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들은 그동안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한 장의 퇴직서가 있었습니다. 김성우 부장은 그 공지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인사팀을 찾았습니다. 퇴직 처리 진행하겠습니다. 지은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정이신가요? 김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지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질문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낫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퇴직서가 다시 출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수정도 없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 그 문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그 종이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28년의 시간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퇴사하는 날,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와 비워진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멀리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남길 것을 남겼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햇빛이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끝났어? 김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끝났다. 민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때? 김성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뒤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괜찮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김성우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퇴직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맞는 말이네. 그는 그 종이를 접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아픈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지킨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버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